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금일은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뉴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졌고요. 자,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요, 꾸준하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지금 최근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던 2018년도를 지나서 자 2019년도를 맞이했는데 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서울 아파트값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이 있었다. 예,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집 살 생각이 없다. 90% 이상이 자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예, 주택을 매매할 생각이 없다. 심리 자체가 죽은 거죠. 그랬을 때 국토연구원에서 나오는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유튜브 방송을 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방송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거 계속 보시면 자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뉴스에서 이제서야 나오네요. 예, 상반기 집 살 생각이 없다. 자 90% 이상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자, 거래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요. 자, 거래 수요가 준다는 거는 자, 우리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는데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자, 1년 만에 3억 오르는 자,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자, 강북도 보유세 쇼크. 자, 뭔가 타격이 온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강북 지역 가격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의 강북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강북도 자 현실화를 하게 되면 예,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택 종부세라든가 보유세에 가중한 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2018년도 한 해 집값 어땠나 보니 서울 뛰고 광주 뛰고 자 대구도 뛰었고요. 대전도 뛰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례적인 자 지방에서 광역시에서 예, 가파른 상승률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그때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전반적인 그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도 많이 했고 예, 그에 대한 뭐 PD 수첩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항상 그때 시점에 정말 강조드리고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이죠 뭐 나빠서 또는 안 좋아서 예, 뭐 제가 관망하거나 될 수 있으면 자 매수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격 예, 조정받고 있고요. 그 전에 일단 거래세가 거래량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이 지역에 뭔가 끝물 막차 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슴을 졸이고 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상담도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급등할 때는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급등 뒤에는 예, 급락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 먹을 때 급하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는 거예요. 지금 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고 지금 헤드라인 뉴스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기 신도시 발표로 자 인근 지역 거래가 중단되고 있다.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영향으로 자 이쪽 주변에 가서 자 문의도 하고 자 뭔가 이쪽 지역에 토지라든가 또는 주변 인근에 자 GTX라든가 또는 우리 4호선 또는 예를 들어서 그 8호선 예, 이런 지하철들이 자 연장하게 되죠. 예. 그랬을 때 그쪽 주변에 아파트들을 어떻게 한번 매수해 볼까? 예, 이렇게들 이제 체크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공사라는 게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 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 착공 단계가 있어요. 이제 공사하는 단계죠. 자, 완공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이 동안 부동산이라는 것이 상승도 하고요. 예, 하락도 할 수 있고요. 상승도 할 수 있고 하락도 할 수 있고 상승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자, 이러한 시점에 예, 여러분들이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 언제든지 매수가 자,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꾸준히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자, 이런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3기 신도시 인근에 자, 또는 그 교통편 호재로 인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2달, 3달 가면은요, 굉장히 거래 자체도 안 되고 끝물 또는 막차 타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주택자 올해 내 집 마련 적기. 자, 지금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무주택자 하면서 뭔가 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 뉴스라는 거는요 똑바로 읽으세요. 이해도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 예? 자, 이게 어느 사람의 어느 입장에서 뉴스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그거부터 이해를 하시고 뉴스 원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청약제도 개편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도는요 굉장히 공급 물량도 많고 입주 물량, 특히 그 쉽게 얘기하면 분양 물량이 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뭔가 조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자, 분양가가 지금 당장 낮아지거나 또는 뭔가 무주택자께서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뭔가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사를 보시고 잘못된 판단을 하시게 되면 자, 역선택이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역선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 분양, 특히 무주택자분들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올해 전세가 1에서 2%더 떨어진다. 자, 임대차 시장이 자, 뭔가 썰렁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요, 세입자를 자,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서울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가 경기도 수원, 인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번에 30대가요, 30대 층이 굉장히 이탈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분양 다 받았거든요. 최근 2,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세입자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 만약에 지금 전세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지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 2년, 3년 뒤에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것 같고요. 지금 당장 2019년도에 뭔가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역월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역월세 자 조짐이 보이고 있고 좀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입자 만기가 되면 여러분들 어떡 하시겠습니까? 보증금 돌려주셔야죠. 근데 보증금을 못 돌려줘요. 자, 전세가가 8억에서 자 9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기 시점에 보니까 인근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자, 여기 신축 입주 물량이 생기는 거죠. 입주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자,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변에 지금 뭐 입주 물량 굉장히 터지는 지역 보시면 자, 전세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8억에서 9억에 살던 인근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분명히 신축 아파트 저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고 좀 더 선호하는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데 자 5억이면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3억에서 4억 정도를 만기 시점에 돌려주셔야 되는데 못 돌려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상 이자가 15%예요. 15%. 그럼 1억에 1,500인데 자 2억 3천. 그 다음에 3억이면 4억 5천 4,500만 원이죠. 그럼 4,5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뭔가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것도 세입자하고 뭔가 협상이라는 게 됐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자, 협상이 되든 안 되든 자 4,500만 원씩 여러분들 세입자한테 물어주면서 자 버틸 수 있는 집주인 몇 명이나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게 협상이 또 되면 돼도 문제고요. 협상이 안 되면 둘 다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경매예요, 경매. 앞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면 역전세, 역월세가 올 거고요. 그랬을 때 경매대란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경매대란. 경매대란 이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다. 뭔가 폭풍의 시기가 다가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1년, 짧게는 1년, 보통 한 2년 정도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2년 이후에 굉장히 자 경매를 저도 활발하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분들을 많이 서포트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무리하게 지금 전세를 또 올리신 분들 좀 이런 부분들 좀 차관하셔서 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셋값에 대한 부분 얘기했고요.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려면 거래세 인하해야 한다. 자, 집값 잡으려고 정부에서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고심해서 정말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뭐 1년 또는 뭐 3개월, 2개월 뭐 이런 식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뭐 거래세를 인하하겠다 또는 뭐 뭔가 주택을 거래하는데 완화시켜 뭐 주겠다 이런 거는 좀 상상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런 뉴스 자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값 폭탄 아니 규제 폭탄 자 집값 잡았지만 신뢰도는 흔들흔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헤드라인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요 기점으로 한번 볼게요.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자 이게 아파트 매매 가격이고요. 자 붉은색은 더욱더 하락 각도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구 특히 마이너스 0.25%로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줄곧 서울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그랬을 때 지금 강남이 굉장히 상징적인 자 지역인데요. 강남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서울 주변으로 확산이 될 거고 수도권 인근으로 이제 더욱더 확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뭔가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자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국적으로 다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더욱더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종로라든가 강북권도 굉장히 지금 강남권에서 확산이 돼서 지금 뭔가 하락 기조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3기 신도시 발표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도 줬고 그래서 지금 당장 주택을 거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심리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거래세는 좀 심리적으로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13 대책 이후로 가장 강력했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그러니까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은행에서 지금 돈을 안 줘요. 여러분들 주택 사라고 투자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위축이 됐고 자 작년에 금리 한번 올렸지만 아직까지도 저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에 의한 하락이라기보다는 대출 규제가 컸던 것 같고요. 앞으로 2019년 올해 금리 상승이 약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주택가격 또는 거래량이 하락할 거로 보여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헬리오시티 자 입주 물량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자 주변 지역에 지금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굉장히 지금 잠깐 한번 헬리오시티 한번 살펴볼게요. 헬리오시티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는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 리뷰를 많이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정말 입주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정말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어려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송파 헬리오시티 전세 물량이 6,975, 6,975. 자, 6,975가구. 자, 전세 물량 지금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제 그 월세 물량 한번 보겠습니다. 월세 물량 2,978가구.
2978가구, 2978가구. 그러면 송파 헬리오시티 대략적으로 9400, 가구가 좀 9485가구인가?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물론 이 전세예요, 전세. 전세가 지금 6975가구나 되는데, 물론 중복된 물건도 있을 겁니다. 자, 월세, 다른 거죠. 전세와 월세는 2978개, 굉장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된 물건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중복이 되더라도 굉장히 입주 물량, 그러니까 9400세대 이상 그 물량에서, 자, 전월세 우리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아파트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전세 가격, 물론 입주 물량이 터졌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아파트만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아파트 지금 여기는 신축이잖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터져서 분명히 전세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인근의 아파트 단지들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는 지금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아파트 가격들, 자, 아파트 매매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전세 만기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전세가를 좀 올렸어요. 전세가를, 자, 기존의 세입자든 새로 맞춘 세입자든 전세가를 올렸다. 근데 이쪽의 아파트는 지금, 자, 이쪽 헬리오시티에 비해서, 자, 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축. 근데 전세가가 높고 또는 구축 아파트인 이 주변의 아파트 단지보다는 뭔가 신축 아파트면서, 자, 전세 가격이 좀 저렴한 헬리오시티로, 자,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도 세입자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에도 세입자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하는데, 신축 아파트면서 전세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 자, 전세가가 높은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의 전체가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일대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이 지역 상승한 만큼 하락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피부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왜? 아파트라는 게요, 그 물건을 소유한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자,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인정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시간이 걸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라는 게 뭔가 상승을 할 땐 급하게 상승을 하지만 하락을 할 때는 서서히 계단식으로 이제 하락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순간에 가격도 떨어져 있고 세입자도 구하기 어렵고, 자, 금리도 상승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입주 물량은 더욱더 늘어날 때, 그럴 때 주택이라는 게 어느 순간 뚝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시점에는 여러분들 답이 없습니다. 자, 이때 시점부터는요, 역전세, 역월세가, 자, 여기저기서도 나올 거고요. 뉴스에 정말 헤드라인에 하루 이틀 뭐 계속 누누이, 정말 뭐 방송에서도 뭐 PD수첩이나 2580에서, 자, 떨어진 집값 어떡하나,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나, 뭐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방송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마지막은 뭐죠? 파산이죠. 망가지는 사람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러한 물건들 결국에는, 자,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주변 지역도 걱정스럽지만, 아직까지도 이쪽 주변에, 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뭔가 걱정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분과, 자, 걱정을 안 하고 대비를 안 하시는 분, 자, 1, 2년 뒤에, 자, 제 예측이 무조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건, 자,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근데 뭔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대비책을 세우는 게 자, 현명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이쪽 주변 지역 계속적으로 저도 관찰을 할 거고요. 자, 이것만이 문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쪽 주변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그게 더욱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호갱노노 자료를 보게 되면 자, 현재부터요. 1년 뒤, 현재 1년 뒤에 자, 입주 물량, 예, 자, 공급 물량이 자,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구 인근에 자, 11,000가구 정도 되고요. 하남시 4,000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남구에 3,200가구, 서초구는 별로 없어요. 그랬을 때 1년, 자,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송파 헬리오시티가 거의 10,000가구 가까이 되는데, 자, 그걸 제외하고도 앞으로 1년, 예, 2019년도에 입주 공급 물량이 자, 대략적으로 예, 18,000가구 정도 된다. 18,000가구가 넘어가요. 18,000가구. 예. 그러면 지금 송파일리오도 지금 소화하기 힘든데, 자, 18,000가구,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1년 뒤, 2년 뒤 입주 물량을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 심각한 겁니다. 강남 4구. 예. 그걸 보셔야죠. 예. 그리고 이제 2년 뒤 입주 물량 총 합쳐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요, 가격, 그 숫자 한번 세보면 강남, 자, 서초, 수정구, 성남시 수정구, 강동구, 자, 하남시, 강북 위쪽으로는요, 보지도 않을게요. 자, 요 주변으로 해서요, 대략적으로 3만, 예, 4천 가구가 이제 입주 공급이 될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그 강남 불패, 지금까지 가격 상승률 굉장히 높았죠? 지금 대적 변수, 대내적 변수,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감. 자, 아까 뉴스 보셨죠? 90% 이상이 심리가 지금 뭐예요? 매수를 안 하겠대요. 고점이라서. 그 다음에 정부의 대책, 예, 정부 정책, 예, 굉장히 집값을 억누르려고 하고요. 자, 3기 신도시 발표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 좋습니다. 그랬을 때 무주택자들 기다린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자, 조세 규제, 자, 종부세, 재산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서 예, 굉장히 예, 세금, 보유세를 굉장히 인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쪽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뭔가를 매입하겠다, 투자를 해야겠다. 특히 지금 똘똘한 한 채, 자, 똘똘한 한 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 똘똘한 한 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 똘똘한 한 채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똘똘한 주택으로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된다.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용산구, 동작구, 성동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쪽에 굉장히 많이들 투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눈치껏 사라 그랬죠. 눈치껏. 재테크 하시려면 눈치껏 하세요. 재테크도. 자,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지금 모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또는 미련을 갖고서 또 내가 매입을 못했다고 해서 이쪽 지역에 자,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쪽도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알아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 자, 눈치가 없는 거야. 그쵸?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이런 공급 물량 자, 앞으로 적체 있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빼고도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이런 입주 물량이 부담스러운데 자, 가격이라는 게 버틸까요? 전세가가 버틸까요?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이쪽 지역 고가 아파트잖아요. 고가 주택. 자, 거래는 더욱더 힘들 거라고 보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경매 물건들 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잘 사시는 분들, 재무 구조가 튼튼하신 분들, 예, 소득이 많으신 분들, 사업 소득이 예, 굉장하신 분들 버티시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예, 좀 여기에다가 무리하게 주택 마련을 하셨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이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분들 또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예, 꼭 예,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예, 다른 방송을 보시면 저와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플러스를 예,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방송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자, 금일, 자, 제가 여러 가지 뭐 뉴스도 보고 그에 관한 자, 자료들도 보여드리고, 자, 이런 것들의 근거, 출처가 어디냐.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지수인데,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제가 올려드릴게요. 출처는 한국감정원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종로구, 중구, 광진구, 마포구, 서남권, 강남, 자,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분석해보면 최근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예, 전세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서울에서도 25개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뭔가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는 예, 도로망, 철도망 같은 게 이제 확장이 좀 그 개발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고 조만간에 자, 착공이 들어가는 지역. 근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지역, 저는 좀 덜 위험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입주 물량 폭탄 그러니까 산재어 있고, 자, 도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도루묵이라 그러죠. 예, 뭔가 그 입주 물량, 공급 물량 산재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던 지역, 예, 이런 지역들이 정말 위험하다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변동률이 조금 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서울 지역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뭐 대전, 대구, 그 다음에 8개도 있죠? 그랬을 때 이제 5대 광역시 8개도, 뭐 춘천, 강릉, 원주, 뭐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예, 그 다음에 전라북도, 뭐 예를 들어서 전주, 예, 뭐 경상도의 문경시, 경산시, 뭐 경상남도의 마산, 회원구, 뭐 통영시, 사천시, 김제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변동률.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보시면 굉장히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조절이 많이 되고 있고 심각하구나. 가격도 많이 조절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체감을 하셔야 돼요. 체감을. 예. 어느 순간에 예,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정말 날 추워지니까 날씨하고 똑같이 급냉하잖아요. 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예?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예, 뭔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런 시기일수록.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뭐라고요? 관망하세요. 관망. 예, 점차적으로 예, 시장이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예,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면서 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 뭔가 진정한 승자가 되실 거예요. 왜? 관심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요, 글자 하나 더 본 사람이 예,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거고요. 책 덮고 안 보시는 분들은 예, 시험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똑같아요. 관심 꾸준히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팩트, 자료 열심히 찾아보세요. 자료, 예, 객관적인 자료, 예,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합할 수 있는 능력. 자, 어느 날 갑자기 전문가는 없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예,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자, 이런 데이터 자꾸 접하셔야만 여러분들도, 아, 저 전문가가 얘기한 거 좀 틀리네. 아, 저 사람 좀 이상하게 얘기하네. 자, 뭔가 여러분들이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금일 이쯤에서 100억 부동산 스토리는 마감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좀 더 다른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